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제발 이번만은 아니길 간절히 바랐다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혹시 감금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 아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급하게 생각했던 거는 혹시 이제 아이가 집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이 되니까. 우리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사건은 지난 3월 25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육복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순간 당황되죠. 요즘 또 하도 이슈여서 교육급여라고 이제 저희가 맡은 업무가 있어요. 2명이 이렇게 학적이 없이 공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학적이 없을까? 그러고 교육급여 신청자 중 13살 나래와 12살 민호의 학적이 없었던 겁니다. 두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그때 보호자 이름이 그냥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네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적인 4학년 그 친구들을 클릭을 해봤어요. 둘을 놓고 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호자가. 4학년 친구를 쉬는 시간에 잠깐 불러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네는 학교 어디 다녀? 우리 학교 안 다니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옆에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웃 학교에도 나래와 민호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뒤늦게 연락이 된 보호자의 반응이었는데요. 이제 본인 자식이 맞다고, 얘는 집에 안 산다고, 사촌이다고, 엄마는 산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계속 매스컴에서 제가 들었던 뭐 원영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스치면서 설마 이 집에는 뭔 일 없겠지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나래와 민호는 다행히 무사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경찰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는데요.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총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래고. 자녀가 무려 10명이었답니다. 그중 성인인 3명은 독립했고 기좁은 집엔 이 씨 부부와 7남매까지 모두 9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 7명의 자녀가 미취학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4명의 자녀가 작년에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10명 중 무려 7명이 학교에 다녀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작년에야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5째 자녀의 경우 18살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광주 사직동의 5평 남짓한 집에서 생활하는 이 중 7명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대체 왜 자녀 4명의 출생신고를 작년에서야 했으며 왜 7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주위에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우린 이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애기가 배가처럼 별로 안 나온 게 몰라. 그러나 이 씨 부부와 10남매에 대해 잘 아는 이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린 아버지 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얘기만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니면 진짜 이건 아닌데 내가 뭘 큰세를 지키고 기자들은 그중에 교육망이라는 거다. 그는 억울함부터 호소했습니다. 네 사진 놔두라고 잘 지켜보라고. 그 정도도 행복하게 살고 애들 안 굶기니까. 자신의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을 이렇게 아이나가지고 이렇게 TV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 애들 학교를 안 보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여태 10년 넘게 이렇게 사치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그 고통이라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3,500만 원의 사채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그 후 빚이 8천만 원으로 불어나면서 사채업자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자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아이가 벌써 4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매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조그만 해가지고 꼭 살다 못 찾았어.
호텔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응? 엄마 저 안 먹이고 응? 유익병 먹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걸. 당시 미취학 아동이었던 둘째부터는 학교에 못 보냈다는 겁니다. 이모로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응? 못 보냈던 자체로 제가 저희 애들 학교한테 죄책감이고 조금 부모님과 이렇게 힘들다니까. 게다가 1998년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면서 그 해에 낳은 다섯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 뿐 학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용납이 안 된다고 TV 보니까 뭐 얘를 뭐 죽이고 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다시 찾아갔다가 그렇다고 죽이고 뭐 어떤 경우는 얘들은 뭐 매정하고 자기 식당인데 이 전직하셨다 지금 완전 경제라고 그리고 아깝고 비록 7남매를 학교에 보내진 못했지만 대신 집에서 공부를 시켰다는데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첫째가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그 밑에 동생들에게 한글과 수학 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저희도 학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확인했는데 아동학대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들 밝고 예쁘고 커요. 보면 애들이 배꼽이 작곡해요. 또 아빠가 항상 있더만 우리 옥상에서 보면 이불도 옥상에 늘러 나오고 빨래도 늘러 나오고.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학대의 흔적은 없었고 아이들도 밝고 명랑했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 가족은 2006년 광주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말소됐던 주민등록도 다시 살릴 수 있었답니다. 계속 장기간 그렇게 말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본인들이 2006년도에 와서야 이제 재등록 신청을 해서 재등록 한 거예요. 재등록과 함께 그해 태어난 9째 자녀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당시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는데요. 이때 함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자꾸 탈취란 한두 번도 없어요.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2009년 10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부부는 자녀 4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과 2009년 2번이나 출생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아이는 취약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교육적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이들이 무사하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부모만이 아닙니다. 이 씨 가족이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는 겁니다. 2010년엔 8인 가구 기준으로 약 98만 원의 생계주거비를 받았는데요. 당시 부부에게는 10남매가 있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 4명을 뺀 8인 가족으로만 책정된 겁니다. 얘기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가갖고 얘기를 보고 이걸 누구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친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 2살 떠버리잖아요. 그만 해요 애들이. 사실 얘가 하면 민주를 하지, 얘가 어린이 갑인지를 모르죠.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등록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야 맞거든요. 표지를 땄으니까. 결국 4명의 아이들은 2015년이 돼서야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12살에서 18살에 이르는 자녀 4명을 한꺼번에 출생신고했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단지 신고를 늦게 하면 불과되는 과태료 20만 원만 물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자녀 4명을 비롯한 7남매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통지서가 와야만 교육청에서 알죠. 취약 통지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연령대 애들을 취약 통지를 해주잖아요, 학교에. 미취학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몇 명이 출생하고 몇 명이 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도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체계 중에 하나가 출생 등록제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산부인과에서 국가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동사무소,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 그리고 각종 아동복지,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계 부분이 끊어진 결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유사한 아이들이 그런 권리가 침해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7남매의 기막힌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11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그런 혐의점이 있으면은 처벌해야겠지만 가정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보다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에 대한 처벌보단 지원을 우선으로 하겠답니다.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한번 나와볼래? 학교를 한번 먼저 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난 4월 5일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 2명이 난생 처음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문에 서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는데 너무 그 행복한 표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목소리도 밝고 크고 어제 교실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도 굉장히 힘차게 인사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서 만난 사라진 아이들.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9째, 10째 동생들이 무척 부러웠고 이제 똑같이 학교에 갈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아이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You give it your heart without holding